얘들아 안녕. 드디어 3단원 태양계 지구과학 단원이 시작됐어요. 자, 여러분 교과서 한번 펴볼래요? 자, 이 단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태양계의 구성원이며 지구와 달의 규칙적인 운동과 태양의 활동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되고요. 태양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탐구하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합시다. 또한 태양과 행성들의 특징, 태양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단원의 학습 목표는 지구와 달의 크기를 먼저 측정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지구 자전에 의한 천체의 겉보기 운동과 지구 공전에 의한 별자리 변화를 배우고요. 달의 위상 변화와 일식과 월식, 또한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의 특징을 알고 목성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단원에서 배울 여러 가지 학습 요소들이 지금 보이지요. 지구뿐만 아니라 달, 태양계에서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또한 태양 표면과 대기, 이 태양의 활동이 지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나오는 그러한 단원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이 그림이 나와 있는 쪽 펴세요. 그림은 밤하늘에 별들이 그리는 궤적을 나타낸 것이다. 별빛이 수많은 동심원을 그리고 있다. 별들은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태양계의 구성원이며 지구와 달의 규칙적인 운동과 태양의 활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지구와 달의 크기, 지구와 달의 운동, 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태양과 행성들의 특징, 태양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지구와 달은 얼마나 클까요? 이번 시간 수업의 목표는 지구의 크기를 알아보자. 다음 시간에 달의 크기를 알아보고, 여러분 교과서 84쪽에 보면 이 그림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보자. 지우와 우제와 은수가 나오는 그림. 야영을 떠난 지우, 우제, 은수는 밤하늘에 뜬 달을 보고 있다. 오늘따라 유난히 달이 커 보이는데? 달을 보고 소원을 빌어야지. 낮에 본 태양이랑 비슷한 크기로 보여. 달은 도대체 얼마나 클까? 밑에 보면 생각열기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달과 태양은 비슷한 크기로 보입니다. 실제로 달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들 달이 얼마나 클지 대략적인 크기를 알고 있습니까? 지구에서 볼 때 달과 태양은 비슷한 크기로 보이긴 하죠. 근데 태양이 훨씬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달은 태양보다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85쪽에 가면 함께 시작하기 있죠. 지구는 얼마나 클까요? 지구의 크기는 사람에 비해 매우 크다. 이렇게 큰 지구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직접 지구를 한 바퀴 돌 수도 없고요. 지구는 매우 크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을 해야 합니다. 지구는 매우 크기 때문에 자로 잴 수도 없고요. 자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재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단어는 지구과학인데 지구과학 단원이 좀 지구 천체, 좀 광범위한 우주가 나오기 때문에 스케일이 좀 커요. 뭔가 관찰자적인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에라토스테네스가 2300년 전에 지구의 크기를 간접적으로 최초로 측정한 사람입니다. 까마득한 옛날에 어떻게 그는 지구의 크기를 간접적으로 잴 수 있었을까요? 이걸 재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이 필요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제자를 가르치는 에라토스테네스의 모습이군요. 2300년 전에 막대기와 각도기 하나로 최초로 지구의 크기를 오차범위 10%로 측정한 사람이에요. 자, 이분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천문학자며 수학자야.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대도서관 관장이었어요. 이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면 이분이 어느 날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관장으로 일하다 보니 어느 날 책 속에서 시엔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관장으로 일하던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느 날 파피루스라는 책을 보면서 발상을 하게 되죠. 책 속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좀 더 떨어진 시엔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생기는데 시에네에서는 하진날 정오 때 우물에 그림자가 안 생겨. 왜 시에네는 그림자가 안 생길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기서 유레카라고 한 거죠. 지구가 반듯한 직선으로 평평하다면 둘 다 그림자가 안 생겨야 할 텐데 왜 시에네는 그림자가 안 생기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생기지? 자, 하진날 정오 때는 1년 중에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때예요. 이날은 태양이 적도로부터 23.5도 위쪽에 위치하거든요. 따라서 위도가 약 23도에서 24도인 시에네에서는 하진날 정오 낮 12시에 태양이 머리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둥글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평평하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둥근 지구를 그리면서 둥글면 이럴 수 있겠구나. 둥글면 여기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옳거니 지구가 둥글다고 가정하고 태양빛이 평행하다면 지구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겠구나. 수학자라서 그는 원호, 중심각의 개념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가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수학적인 원리로 에라토스테네스는 부채꼴의 원리를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고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고 두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학적인 원리는 바로 부채꼴의 원리입니다. 그거는 원호의 길이는 그에 대응하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거죠. 즉 중심각은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이걸로 지구 둘레를 구한 거죠. 원호의 길이 L은 그에 대응하는 중심각 세타의 크기에 비례한다. 즉 중심각 세타는 호의 길이 L에 비례한다. 고 생각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두 직선이 평행할 경우에 오른쪽 그림을 지금 보면 두 직선이 평행할 경우에 엇갈려 있는 두 각이 서로 엇각인데 자, 이 그림을 봅시다. 두 직선이 평행할 경우 엇갈려 있는 각 A와 B는 서로 엇각이죠. 따라서 B를 구하기 위해서는 A를 구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자연과학이지 이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라토스테네스는 이러한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아까 원호의 길이 L은 그에 대응하는 중심각 세타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이게 적용이 되려면 두 가지 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그 첫 번째 가정은 뭐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실제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은 아니에요. 실제 지구는 적도 부분이 살짝 부푼 타원형이죠. 그러나 이걸 수학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가정이 필요합니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라는 가정이. 또 하나의 가정은 지구에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평행하다라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억각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이 가정을 왜 했을까요? 실제 지구가 타원형인데 타원형인 걸 잘라내게 되면 완전한 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적인 원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원의 성질을 좀 더 적용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했던 거죠. 이걸 어떻게 지구의 크기를 쟀을까요? 어느 날
이집트 왕실의 부름을 받게 되는 에라토스테네스. 이집트 왕실에서는 왕자, 공주를 가르치는 과외교사로 일을 했죠. 그래서 도서관 관장의 기회도 얻게 된 거예요. 파피루스로 된 여러 문서들을 보다가 하진날 정오에, 하진날은 6월 21일이죠. 정오는 낮 12시. 시에네 우물에는 그림자가 안 생기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생긴다. 왜 그럴까요? 시에네는 안 생기는데 알렉산드리아는 그림자가 생기네. 이게 바로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에요. 아, 원의 성질을 쓰면 되겠구나. 당시에는 참으로 기발한 발상이었죠. 여기에서 지구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하고 호의 길이를 L, 그 다음 이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지구를 파보지 않아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억각의 원리를 이용하면 세타도 알게 되고 L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대요. 그래서 시에네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거리를 많은 사람들을 풀어놓고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쟀다고 하네요. 그래서 구한 것이 바로 L은 925km, 즉 시에네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거리가 925km가 나온 거예요. 각도도 세타 각도가 7.2도를 구한 거죠.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막대와 그림자 사이의 각도였죠. 이 각도와 세타가 서로 엇각으로 같으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비례식인데,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거 봅시다. 이 각도는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중심각과 엇각으로 같습니다. 아까 L 호의 길이, 즉 시에네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거리가 925km라고 그랬죠. 이거는 당시에 거리의 단위가 스타디아였어요. 이 925km가 약 5,000 스타디아라고 하네요. 1스타디아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한 거리의 측정 단위로 1스타디오는 약 185m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구를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원에서 두 지점 사이의 호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의 둘레는 약 46,000km. 어떤 비례식으로 구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지구 둘레는 2파이 R이죠. 지구 둘레 대 조그마한 이 부채꼴에서의 둘레는 뭐였어요? 아까 L이었죠? 이거는 자, 원 전체의 각도가 몇 도였어요? 360도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세타는 여기 시에네에 막대기 세워둔 그림자에서의 각도와 같았죠. 7.2도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례식은 A 대 B는 C 대 D에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여기서 L 값이 아까 얼마 나왔었죠? 사람들을 풀어놨을 때 발걸음의 그 걸음수를 세고 그래서 약 정확하진 않겠지만 925km가 나왔었죠. 파이는 3.14 대입을 하면 R값이 얼마가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R값에다가 이 파이를 곱했더니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의 둘레가 약 46,000km. 실제 지구의 둘레가 4만 km거든요. 오차가 조금 발생했죠. 그 오차가 난 이유가 뭘까요? 아까 에라토스테네스가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가정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요. 실제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었고 두 지점 사이,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측정이 부정확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차가 약 10% 정도 났는데 이 정도 오차면 상당히 잘 간접적으로 계산을 한 거죠. 이런 계산법으로 지구의 둘레를 계산을 한 겁니다. 지구의 둘레가 2파이 R이었죠. 2파이 R 대 L이 시에네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거리였죠. 925km는 원 전체의 각도 360도 대 세타 7.2도
했을 때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니까 약 46,000. 이는 오늘날 측정한 지구의 크기보다 오늘날 측정한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킬로미터, 약 15% 큰 값이었죠. 당시의 측정 기술을 고려한다면 자도 없었던 그 당시의 기술로는 상당히 매우 정확한 값이죠. 활동 토의하기. 오늘날 인공위성으로 구한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를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의 둘레와 비교해 보자 그랬죠. 차이 나는 이유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실제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었고 두 지점 사이에 거리값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이때 세운 가정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움 활동을 보면 여러분 교과서 87쪽에 지구의 크기 측정하기 있죠? 우리 이거 다음 시간에 실험할 건데 이 실험의 목표는 지구 모형을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준비물로 지구 모형과 줄자, 빨판이 달린 막대, 각도기와 실이 필요해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지구 모형을 두고 경도가 같고 위도가 다른 두 지점에 막대 A, B를 설치한다. 막대 A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그래서 B에 그림자가 생기게 한 다음에 A와 B 사이의 거리를 줄자로 잰다. B의 끝과 그림자의 끝 C를 실로 연결하고 각 세타의 크기를 잰다. 이때 L과 세타를 각각 써보자. 자, 여러분들이 L과 세타 잴 수 있었죠? 이거를 아까 그 비례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L값 알고 세타값 아니까 자, 지구 모형 둘레는 세타분의 L 곱하기 36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이 여러분들은 얼마가 나옵니까? 지구 모형의 축척을 이용해서 실제 지구의 둘레와 반지름도 계산해 봅시다.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 수학에서 원의 둘레의 공식은 2파이 R이었죠? 파이는 3.14. 이렇게 계산하면 반지름까지도 나옵니다. 오차가 생긴 이유가 뭐다? 거리와 각 세타 값이 부정확했고 지구는 실제로 완전한 구형은 아니고 살짝 적도 부분이 부푼 타원형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